예하 여러분들의 랜선수이사 기범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분리불안증 치료한 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별이가 분리불안증이 있잖아요. 네. 어떤가요? 좀 나아졌나요? 안 그래도 교육은 하고는 있는데 네. 밖에 나갈 때 짖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훨씬, 좋아졌으니까 네. 행복하고 좋아요. 분리불안증이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호자분한테 과도한 의존, 애착에 의해서 보호자분이 없을 때 아이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집에는 침대에 오줌을 쌌었고요. 아니면 집안을 어질렀고요. 전선을 다 물어뜯었고요. 쓰레기통을 뒤집어 놨어요. 아니면 별이처럼 짖을 경우도 있어요. 침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이런 걸 분리불안증이라고 하는데요. 흔하죠. 제가 보기에는 뭐 2명 중에 1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장 흔한데 야 치료해야 돼? 병이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만약에 야생에 산다 그러면 분리불안증 필요하죠. 맞잖아요. 분리불안증처럼 항상 긴장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있다가 막 불안하게 있다가 뭐 이렇게 한 애들이 뭐 살아남겠죠. 근데 사람이랑 같이 살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괜찮은 곳이잖아요. 분리불안증이 관리가 잘 되면 저희 집 얘가 옛날에 분리불안증이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침대에 막 오줌 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불안증 지침대로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달했을 때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외출해서 들어왔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자요.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 얘는 이제 편안한 거야. 그냥 동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왔어? 그냥 이렇게 하고 형 왔어?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는 편안한 거거든요. 평안하거든요. 불안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수명이라든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별이는 분리불안증이 어떻게 해서 좋아졌나요? 저희 별이는 출근 전에 30분 동안 무시하고 선생님 카메라로 좀 찍으면 안 되나요? 화장도 하고 오셨는데? 선생님 얼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닐 거예요. 구독자가 3,000명 되면 공개하실래요? 얼굴? 네. 괜찮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런 날은 알겠습니다. 많아요. 네. 저희 별이는 일단 출근 전에 30분 전에 무시하고 퇴근하고 나서 30분 전에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방을 따로 자요. 네. 항상 같이 자면은 하루 잠을 안 자면은 아기가 방에 들어오려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같이 자다가 다시 이제 각 방을 쓰고 있어요. 별이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각방을 쓸 거면 너 강아지 뭐하러 키워? 너 밥 따로 먹을 거면 강아지 뭐하러 키워? 너 외출해서 무시할 거면 강아지 뭐하러 키워?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그렇죠. 어느 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자분 보시기에 나는 진짜 이 하루 종일 껴안고 있어 하면 그렇게 키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막 야생에서 살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좀 편안한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호자분이랑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강아지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출근도 하셔야 되고 사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남은 시간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이렇다 그러면 아이의 건강에도 좋지가 않으니까 꼭 마음을 치료한다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사람처럼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강아지도 마음의 분리불안증은 몸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 에너지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증 치료의 핵심은 에너지 수준을 낮춰야 돼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아이한테 필요한 건 무시예요. 왜 요즘 아이들이 분리불안증이 많냐면 아이가 이렇게 보호자분한테 아주 작은 시그널만 보여도 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분리불안증 에너지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작은 반응에도 반응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왔는데 보호자분을 격하게 반응해요. 그때 더 극적으로 안아줘요. 오 기다렸어 하루 종일 뭐 있어 심심했어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더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더 에너지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랜덤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10번 중에 2-3번이라도 외출해서 들어오셨을 때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는다든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거실에서 이렇게 계실 때 아이가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안아, 나 좀 안아봐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항상 알았어 와서 고마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번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번은 무시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숨 쉬고 삐지고 누워있고 눈물 흘리고 막 우울해 보이겠죠. 근데 그걸 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씩 참으시면 내가 항상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저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항상 나한테 반응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항상 아이가 먼저 보호자분한테 시그널을 보낼 때 거기에 항상 반응하지 말고 일부는 무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각방을 저도 침대에서 자다가 이제 각방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각방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알았어요, 나 각방 쓸게, 빨빨 이렇게 쿨을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방문 긁고 난리 나죠. 30-40분 긁죠. 막 발톱이 막 끊어질까봐 집안에서 미치겠죠. 얘 발톱 끊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불안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얘가 1년 내내 그럴까요? 아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심해봤자 4-5일이고요. 한 달 지나면 완전 적응해요. 한 달 지나면 안 들어오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강아지가 사람이랑 가장 큰 다른 점은 사람은 과거의 일로 자꾸 마음이 아파져요. 옛날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그건 너무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로 사람처럼 마음이 다치거나 이런 일이 강아지한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 순간은 아이가 힘든 게 맞는데 그거는 길어봐야 한 달이에요. 방문을 기다리고 문 열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보호자님들 마음이 다 너무 천사예요. 세상 천사예요. 다 마음이 너무 여리세요. 그래서 아이의 에너지 수준을 너무 올려주고 있어요. 당신 건강은 신경 안 쓰면서 아이들 위해서 맨날 너무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보호자님 아이가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에너지 수준을 낮춰주는 게 오히려 아이의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외출해서 들어오셨을 때 가끔은 무시하자. 저희 선생님처럼 각방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랜덤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잤다가 따로 잤다가 아이가 특히나 너무 심하게 긁거나 그러진 않으면 거실에서 아이가 자꾸 시그널을 보낼 때 가끔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랜덤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밥이에요. 밥을 주실 때 먹어 이렇게 주는 아이랑 안 먹어 바로 치우는 아이랑, 밥을 주실 때 앉아 기다려 손 이렇게 하는 아이랑 그냥 주시는 아이랑은 차이가 나요. 요즘 저희 병원에서 밀고 있는 게 있죠. 플렉스하게 밥 먹을 때마다 운동하자는 거거든요. 강아지는 고양이랑 달라서요, 밥 먹을 때 같이 운동하고 칭찬받고 먹으면 아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실험을 했더니 오히려 밥을 먹으면서 같이 운동하는 걸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기준으로는 밥이라도 편하게 먹어고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언니 오빠들이랑 놀면서 칭찬받고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밥을 이렇게 먹어라 보다는 앉아 기다려 손, 아니면 밸런스 운동, 앉아 기다려 일어나 앉아,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밥을 먹이시면 아이에게 일종의 복종 훈련이 되고 일종의 보호자분의 시그널에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거꾸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아이가 먼저 끼긴거렸고요, 아이가 먼저 애원했고요, 아이가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꾸로 하면 얘야 잠깐 앉아볼래? 기다려볼래? 아무런 보상 없이 하면 아이가 할까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음식을 이용해서 앉아 기다려 손, 머리도 이런 걸 하면서 밥을 먹이면 그냥 밥 먹는 아이들보다는 에너지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오늘은 분리불안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핵심은 랜덤하게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무시하는 시간을 갖자. 무시한다는 얘기는 눈을 안 마주친다는 얘기고, 무시한다는 얘기는 예은아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른다는 얘기고,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이한테 뭘 주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도 안 마주치고 아이 안 보고 아이의 뭘 안 주는, 그때는 포인트가 아이가 요구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해달라고 하는데도 시그널을 주는데도 무시하자는 거고, 처음에 4-5일은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또 적응할 수 있으니까. 단적인 예가 저희 그 집이 식사하면 아이가 항상 왔는데 안 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안 주면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막 밥그릇을 끌고 다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모든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지나면 아이가 안 온단 말이에요. 쟤네들 밥 먹네 하고 그냥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이가 과거에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너무 염려돼서 걱정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지금 사는 그 집이 완전 천국이에요,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더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무시, 그 다음에 밥을 줄 때 약간의 복종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춰주시면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더 편안한 시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올 한 해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2020년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원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요. 안녕. 마지막에 시크하시네요.